아, 안녕하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오늘 What's New in 몰덱스 3D 2024 웨비나를 진행하게 된 ETS 소프트의 최재형입니다. 앞 시간은 제가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뒤에는 저희 오승아 대리님이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진행하는 웨비나는 새로 출시된 몰덱스 3D 2024 버전의 다양한 기능, 그리고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다들 감사드리고요. 이번 2024 버전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스튜디오의 편의성과 솔버의 정확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몰덱스 3D는 앞으로도 꾸준한 개발과 업데이트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 버전에서 크게 달라진 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솔버와 데이터 측면에서 다양하게 개선되었고, 결정화 수지의 경우에는 결정화 고려 시에 새로운 모델이 추가되는 등의 작업이 진행되어 정확도가 더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사용성 측면에서 해석 후 작업 기능이 향상되었고, 스튜디오 편의성이 개선되어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또한 요즘 산업에서 추세인 AI로의 한 발짝 다가가기 위해서 API 기능이 추가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프리프로세싱 도구들이 추가되므로 여러 가지 CAD 기능과 다양한 위자드가 업그레이드 되어서 사용자분들의 편의성 측면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성형 공정인 압축, 발포, 복합체, 반도체 해석 분야에서도 향상된 기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솔버와 데이터 챕터 그리고 프로젝트 사용성 챕터에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 드리오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웨비나를 마치며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니 설문에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럼 What's New in 몰덱스 3D 2024 웨비나의 본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챕터인 솔버 Capability and Database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매터리얼 위자드에 추가되고 변경된 점을 소개드리고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APC라고 불리우는 고성능 컴퓨팅에 관한 추가 사항, 그리고 솔버 항목의 추가 사항이 있겠습니다. 매터리얼 위자드에는 몰덱스 3D DB가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LCP 2종, PA 66종, PBT 8종, PT 9종, PMMA 2종 등 154개의 열 가소성 소재 파일이 추가되었고, 기존 71종의 데이터에 소재 정보가 추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결정성 수지의 새로운 피팅 모델이 도입되었는데요. 결정성 수지에서 기존에는 나카무라 모델을 사용하였는데 이 모델을 확장하여 좋은 구간에서의 결정화를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인 듀얼 나카무라 모델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모델은 기존 모델 대비 좋은 구간에서 보다 더 느린 결정화를 고려하기 때문에 해석 정확도 향상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매터리얼 위자드에 클라우드와 MHC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화면은 2024 버전의 매터리얼 위자드입니다. 좌측의 탭에 클라우드와 MHC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탭을 이용하여서 마이 클라우드 뱅크를 이용해 소재 정보를 업데이트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는 몰디버스 계정을 이용해서 매터리얼 위자드에 사용자 등록을 하여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MHC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같은 파일을 사용하여야 하였는데 현재는 매터리얼 위자드 내에서 MHC 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몰덱스 3D 랩을 이용하여서 수지 측정을 진행할 경우에 매터리얼 디지털 트윈을 통해 유효성을 검사하고 수지 정보에 대하여 검증된 항목을 여기와 같이 표기할 수 있습니다. 검증된 항목은 검증된 날짜와 항목에 대한 아이템이 표기가 되어지고요. 앞으로 다양한 캘리브레이션 항목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또한 물성 파일을 작성할 때 기계적 물성을 작성하는 란이 있었는데요. 기존에 입력하는 방법 중에서 파이버를 포함한 수집 파일을 생성할 때 기계적 물성의 이방성 특성을 부여하기 위한 방법에는 몰덱스 3D에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레진과 파이버가 혼합되어 있는 상태의 샘플로 측정하여 기계적 물성을 입력하는 방식인 익스페리멘탈 방식이 있었고요. 퓨어 레진과 파이버 각각의 물성 데이터만 소지한 경우에 사용하는 시오레티컬 방식이 있습니다. 기존의 시오레티컬 입력 방식에서 퓨어 레진의 입력 정보를 할 때는 아이소트로픽, 즉 등방성의 레진 정보만 입력이 가능했는데 2024 버전에서는 어나이소트로픽, 즉 이방성의 수지 정보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커넥트 모듈을 기반으로 앞서 설명드린 HPC 고성능 컴퓨팅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4 버전에서는 구글 클라우드를 이용한 플랫폼 구성 기능이 지원됩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질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클라우드를 이용하여서 해석 수행을 하고 정보를 저장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등 이런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하는 애저, 그리고 아마존에서 운영하는 AWS, 구글에서 운영하는 GCP 등등의 플랫폼에서 콘솔식 클러스터 모드가 지원됩니다. AWS 연결 시에는 클러스터 정보를 삭제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위에 클라우드 커넥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가 필요하며 추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설문조사에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모트 컴퓨팅 기능에서 윈도우 인증 계정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방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는 방법에는 패스워드만을 이용하는 방식만 사용이 가능하였는데요. 또한 컴퓨팅 매니저의 몰덱스 3D 잡 스케줄러를 설정할 때 윈도우 어센티케이션, 즉 윈도우 계정 인증을 이용하여 서버를 추가하는 방법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정 유형에서 도메인 유형의 계정 설정이 가능하여 타 계정 관리가 추가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리모트 컴퓨팅 기능에서 12세대 인텔 CPU PC에 연결하는 옵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인텔의 12세대 CPU는 퍼포먼스 코어와 이피션트 코어로 구분되어집니다. 몰덱스 3D 같은 CAE 툴에서는 퍼포먼스 코어만을 사용하여 해석하는 것이 해석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CPU에 이피션트 코어가 있을 경우에 컴퓨팅 매니저에 기본적으로 이피션트 코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이 진행되어 있으면 이피션트 코어를 사용하지 않고 퍼포먼스 코어만을 사용하게 되고요. 혹시 이피션트 코어를 같이 사용하고 싶으시면 이 버튼을 체크 해제하여 사용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인텔의 12세대 CPU에서 사용 중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리눅스 솔버에서 지원하는 영역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앞서 클라우드 커넥트와 같은 윈도우즈와 같은 리눅스에서는 슬럼 클러스터를 이용하여 클라우드 설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IBM사에서 운용하는 LSF 스케줄러를 지원하여 장비 관리를 위한 외부 프로그램과의 호환성도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버전에서는 로키 리눅스 8OS를 추가로 지원하며 설치 및 사용 방법은 기존의 다른 리눅스 OS와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연결 기능이 개선되어 편리해졌습니다. 기존의 라이센스 연결 실패 시 해석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었을 수 있는데요. 이번 버전에서부터 라이선스 연결 실패 시에 라이선스 매니저에서 이전 목록을 검색하여 라이선스를 자동으로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라이선스 관리에서 사용 제한 목록 설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설정한 제한에 의해서 사용이 불가능할 시 아래와 같이 안내 문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쉘 모델에서 해석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사출기의 반응성은 사출기에서 해석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입력 데이터와 아웃풋 데이터를 확인하여 실제 사출기의 반응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이를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는데요. 사출기의 반응성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며 우측 하단에 사출기의 이 파란색 그래프로 실제 응답 그리고 해석에서 사출기의 반응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황색 그래프 그리고 사출기의 반응성을 고려한 이 분홍색 그래프를 통해 이제 사출기의 반응성을 고려한 해석이 실제와 조금 더 유사한 해석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기존의 쉘 모듈에서는 사출기의 반응성을 고려하지 못했는데 이번 버전에서는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과 항목으로는 볼륨 플로우 레이트, 램 포지션, 인젝션 스피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쉘 모듈에서 두께 설정 기능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쉘은 두께 입력 방식이 모디파이 티크니스 설정으로 구현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존 버전에서는 별다른 별도의 설정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번 몰덱스 3D 2024 버전에서는 구멍이 많고 복잡한 형상에서
모델링을 직접 하지 않고 홀의 패턴 정보를 여기 W와 T와 같이 입력하여서 해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사이드 월 이펙트가 강하게 작용하는 영역에서 플로우 패턴의 정확도를 향상시켰습니다. 혹시 발표 중에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면 채팅으로 표시해 주세요. 벤팅 해석이 향상되었습니다. 벤팅 해석은 에어의 흐름이나 에어가 갇히는 결과 같은 유동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 몰덱스 3D 2024 버전에서는 벤팅 해석에서 에어존의 움직임이 보다 정확하게 움직이도록 솔버를 향상시켰습니다. 실제 투명 금형을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으며 좀 더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현재 개발사에서 관련 논문을 작성 중이라 지금 현재는 사진 공유가 어렵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버플로우 해석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가스 사출, 물 사출, 바이 인젝션 등 몇몇 특수 공정에서만 지원되던 오버플로우 설정이 이번 버전부터 모든 공정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버플로우 설정에서 어드밴스드 세팅을 통해 오픈되고 클로즈드 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우측 그림에서 보시면 위에 오버플로우 영역이 클로즈 되어 있다가 아래 오픈 되어서 흐름이 간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열 경화성 수지의 어닐링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닐링 해석은 일반적으로 변형 해석 이후 순서로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변형 해석 이후에 진행을 하게 되면 EOW, 즉 End of 워피지, 변형 해석 결과 완료 시점의 데이터를 이용하여서 어닐링 시점의 시작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좀 더 상세한 온도 제어를 원한다면 변형 해석을 진행하지 않고 어닐링 해석을 진행하게 되면 됩니다. 이때에는 EOC, 즉 냉각 해석 결과 완료 시점의 데이터를 어닐링 시점의 시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점탄성 물성을 고려하려면 인핸스드 워피지 해석 진행을 하게 된 후에 어닐링 해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열 경화성 수지는 소재 파일의 확장자 명이 MTX 파일의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구조해석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스트레스 솔버에서 비선형 구조해석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비선형 구조에 하중과 구속 조건을 입력한 구조 해석이 지원이 됩니다. 첫 번째 챕터가 마무리되었고요. 두 번째 챕터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와 유저빌리티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해석 후작업에서 향상된 점을 소개드리고 스튜디오에서 편리해진 작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된 API 항목들에 대한 소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옵션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평탄도 데이터를 CSV 파일로 출력이 가능해졌습니다. CSV 파일이란 엑셀 형식의 데이터로 출력이 가능해졌다는 말입니다.
또한 모델 숨기기 기능 시 기존에는 파트를 숨기게 되면 해당 에어트랩이 위치가 남아져 있었는데요. 파트에 붙어 있는 에어트랩이 이 우측 상단의 그림과 같이 함께 숨기기가 적용이 되는 모습입니다. 파티클 트레이서 결과를 확인할 시에는 현재 유동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었는데요. 이번 몰덱스 3D 2024 버전에서는 쇼 멜트 프론트를 체크하게 되면 해당 시점에 유동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러와 파티클 그리고 벡터 결과 옵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옵션 항목에 들어가 밀도, 길이, 너비 항이 추가가 되어서 원하는 디스플레이에 맞춰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퍼런시스의 그래픽스 항목을 보시면 상세한 사이즈 세팅이 가능하며 이제 레인지랑 사이즈 조정이 좀 더 수치화하여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몰덱스 3D 2024 버전에서는 변형 해석 결과를 스텝 파일로 내보내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변형 해석 결과를 추출하는 작업에서 STL 파일과 카티아 RSO 포맷, NX 글로벌 디포메이션 포맷으로만 추출이 가능했었는데요. 변형 해석 데이터에 금형 수축률을 적용하고 STP 파일이라고 불리는 스텝 파일의 형식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수 요소가 있는데요. 원본 모델과 변형 해석 결과 모두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데포메이션 파라미터를 여기 작성하게 될 때 -1에서 1 사이의 값을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래 나와 있는 설명 문구는 원본 CAD 파일의 품질이 안 좋으면 결과가 잘 안 나올 수 있다라는 항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델 비교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변형 해석이 완료된 후에 리절트 탭에서 모델 컴패리즌 기능을 이용하여 기존 모델과 변형 해석 결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그림이 원본 모델과 변형 모델이고요. 변형 결과이고 우측에 있는 그림이 원본 모델과 변형의 수축률을 적용한 모델의 결과 비교 항목입니다. 또한 임포트 하여서 새로운 모델과 기존 모델과의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해석 결과 요약 기능이 향상되었는데요. 기존의 홈 탭에 Run Summary 버튼을 클릭하거나 Run Tree에서 우클릭으로 Run Summary를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런의 모델 정보, 수집 파일, 공정 조건, 결과 데이터를 수치상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를 엑셀 파일 형식으로도 출력이 가능하고 이러한 세부 항목들도 여기 톱니바퀴 버튼을 눌러서 편집이 가능합니다. 스튜디오 사용 기능이 또한 향상이 되었습니다. 기존 버전에서는 정해진 단축키를 정해진 방법으로만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이번 버전에서는 해당 단축키를
편집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또한 런을 관리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드래그를 이용하여서 런의 그룹화가 가능하고요. 그룹의 이름 지정 또한 가능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매터리얼 위자드에 입력하는 편리성이 향상되었는데요. 현재 사용 중인 매터리얼 위자드에 뱅크 버전과 생성된 소재 파일의 버전을 표기하게 되어 있고요. 테이블 데이터를 입력 시에 기존의 줄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한 줄씩 추가할 수밖에 없었는데 현재는 이번 버전에서는 여러 줄을 동시에 입력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데이터 입력 시에 매번 하나씩 입력해줘야 됐던 번거로움에서 기존에 이와 같이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복사 붙여넣기를 이용하여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기능이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유사 물성 데이터를 사용하고 싶을 경우에 새로운 물성 파일을 생성하였던 과정이 필요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번 몰덱스 3D 2024 버전에서는 유저뱅크 내에서 소재 파일 복사하기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프로세스 위자드 기능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공정 조건을 입력할 시에 충전, 보합 설정에 대하여 기본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어드밴스드 세팅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 창 크기가 좁거나 작아서 어떤 데이터를 잘 입력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스크롤을 내려서 크게 확인하는 방법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번 몰덱스 3D 2024에서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개선을 위하여 위자드의 크기 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스튜디오 디스플레이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버전부터 4K 해상도와 높은 프레임을 지원을 하고요. 모델링 작업과 결과를 확인할 때 기존 프레임 성능이 각각 3.5배, 7.5배 향상이 되었습니다. 오픈GL 4.3 버전 이상이 요구되고요. 2025 버전에서는 이후에는 오픈GL 4.3 이전 버전은 지원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런 버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용자 PC 시스템 홈탭에서 헬프를 들어가서 이제 시스템 인포메이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얘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정보가 나옵니다. 그중 오픈GL 버전을 확인하시어 해당 버전 이후인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싱크를 이용한 신규 CAD 버전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CAD 파일 불러오기를 사용하는 싱크 모듈에서 새로운 파일 확장자가 아래에 플러스 된 것과 같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API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공정 조건에서 사용되는 충전, 보합, 냉각의 설정 값들의 사용이 기능 향상 혹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값을 사용하지 못하여 난감하였던 경우가 있을 수 있었는데 현재는 이러한 기능 추가로 API의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솔버 사용성과 프로젝트 관리 챕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TS소프트 오승아입니다. 저는 프리프로세싱 기능과 인테그레이션 툴에 대한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에는 2024 버전에 추가된 다양한 모델링 도구와 메시 기능의 향상, 그리고 새로운 결합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2024 버전에서 사용되는 CAD 포맷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외부에서 제품을 잘 가져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외부 CAD 데이터를 스텝 파일이나 파라솔리드 등의 형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모델이 많이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델이 많이 깨지게 되면 메시 작업 시 손이 많이 가게 되고 아주 효율적이지 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2024 버전에서 아주 혁신적인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기능은 2024 버전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CAD인 NX, 크레오, 솔리드웍스, 카티아 파일을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전 2023 버전에는 CAD 닥터 모듈을 별도로 가지고 있어야 외부 CAD 모델을 불러올 수 있었는데 이번 버전에서는 추가 모듈의 구매 없이 빠르고 신속하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모델을 가져오는 시간이 아주 빨라졌습니다. 모델 불러오는 시간에 대한 테스트 결과 평균적으로 5배 정도 속도가 향상되었습니다. 기존에 모델을 불러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답답하고 스튜디오가 멈춘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겠지만 이번 2024 버전부터는 속도가 향상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품질의 모델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임포트 지오메트리의 오토힐과 CAD 닥터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지오메트리의 품질 또한 많이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4에 추가된 CAD 도구들이 있습니다. 먼저 제품 티크니스 분포를 확인할 때 제품의 리브 부분이나 보스 부분 등 티크니스 계산을 위해 기능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기존 2023 버전에서는 리브에서 티크니스 분포가 매끄럽지 않게 나타났다면 이번 2024 버전에서는 확실히 제품의 티크니스 분포가 매끄럽고 완만한 분포를 띠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오메트리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엣지를 분할 또는 조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외부 CAD에서 불러온 지오메트리의 엣지부가 전부 분할되어 있을 때 원치 않는 부분을 조인할 수 있는 기능 또는 외부에서 가져온 CAD 모델의 엣지를 분할하고 싶을 때 원하는 수만큼 엣지를 스플릿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메쉬를 좀 더 효율적이게 다룰 수 있으며 파트 인서트가 있는 경우에는 파트 메쉬와 매칭을 위한 메쉬 제어를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CAD 닥터 기능입니다. 이번 2024 버전에서 CAD 닥터의 새로운 버전이 출시됨으로써 최신 버전의 지오메트리 포맷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경우에는 최적화된 지오메트리 품질을 위해 제품의 공차가 자동으로 조정되고요. 그래서 지오메트리의 페이스가 서로 미세하게 떨어져 있는 경우 자동으로 제품의 결함을 수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번 버전에서는 외부에서 불러온 지오메트리 품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으며 메쉬 생성에서의 문제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메쉬 부분입니다. 쿨링 시스템을 오토로 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2024 버전에서는 오토 그리드 쿨링 시스템에서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위한 메쉬 레벨 및 레이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메쉬 탭의 오토 그리드 파라미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메쉬 정확도와 엘리먼트를 최적화하기 위해 다양한 냉각 시스템의 계층 구조와 메쉬 레벨을 각각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델 트리에서 그룹으로 적용시킬 수 있어 레이어 관리를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메쉬 구성 순서에 따라 구성 요소 내에 더 작은 임베디드 구조가 있는 경우 이러한 임베디드 구조의 메쉬 레벨을 정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랩되는 구성 요소들이 있는 경우 오토그리드 메쉬 제어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몰드 인서트가 포함된 경우 그에 대한 메쉬 레벨을 바꿀 수 있으며 다른 구성 요소들 간의 간섭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레벨을 적용시킨 오토그리드로 해석을 진행하게 되면 각 몰드 인서트의 재질 및 속성 또한 기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쉬 기능 중 향상된 기능으로는 티크니스 수정을 강화시켰습니다. 서페이스 메쉬 수정 중에 메쉬의 리브 부분의 티크니스 수정 또는 노멀 방향으로의 메쉬를 이동시켜 티크니스를 변경시킬 수 있으며 또한 리브를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CAD 수정을 하지 않고 바로 메쉬에서 간단하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튜디오의 새로운 메쉬 기능 중 하나인데요. 바로 솔리드 메쉬 자동 수정을 위한 기능입니다. 스트럭처 메쉬 리본 창에서 쇼 솔리드 메쉬 퀄리티를 체크하게 되면 각 셀의 품질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으로 솔리드 메쉬에 문제가 있는 경우 오토 픽스 솔리드 메쉬 기능으로 자동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간혹 솔리드 메쉬에 문제가 생겨서 메쉬가 파이널 체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때 오토 픽스 솔리드 메쉬를 사용하게 되면 솔리드 메쉬 중 형상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을 수정할 수 있으며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 기능들은 라이노에 있던 기능인데 이번 2024 버전부터는 스튜디오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쉘 메쉬를 위해 스튜디오에 추가된 메쉬 도구들이 있습니다. 서페이스 메쉬의 반전됨을 확인하기 위한 기능이 추가됐는데요. 이 기능은 프리퍼런스 탭의 디스플레이 창의 오브젝트 컬러에서 체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서페이스 메쉬의 반대쪽 표면이 음영 효과를 갖도록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서페이스 메쉬를 확인할 때 반대면을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방향의 페이스를 빠르게 결합할 수 있도록 자동 수정이 허용이 되고요. 다음은 쉘 구성 요소들 간의 프리 엣지와 틱 커넥션을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체크하고자 하는 제품을 전체에 드래그 후 스트럭처 메쉬 탭에서 체크 프리 앤 틱 커넥션 엣지를 클릭하면 모델 트리에서 프리 엣지들은 빨간색 라인으로 표기가 되고요. 틱 커넥트 엣지는 분홍색 라인으로 표기가 됩니다. 이렇게 메쉬 간에 서로 분할된 부분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들 또한 라이노에 있던 기능인데요. 이 기능으로 쉘 메쉬 상태를 빠르게 체크하여 결함 수정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페이스 메쉬 수정 중에 지오메트리가 티크니스 분포 보존을 허용하게 됩니다. 메쉬 수정 중 제품의 티크니스를 켜놓은 상태로 작업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픽스 서페이스 메쉬 기능을 사용할 때 제품의 티크니스 정도를 확인하면서 보존해야 되는 부분의 메쉬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제품의 기존 티크니스를 유지하면서 메쉬를 수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쉘 모델에서 애뉴러 타입의 하트러너를 지원합니다. 기존의 2023 버전에서는 하트러너의 쉘 모델에서 하트러너의 다양한 타입을 지원하지 않았지만 이번 버전부터는 쉘 모델에서도 다양한 타입을 지원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엔 머신에 대한 기능입니다. 스미토모 디맥 장비와 몰덱스 3D가 통합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시뮬레이션과 현장 장비 간의 공정 조건을 교환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머신 디지털 트윈을 생성하며 금형시험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수집하여 보다 스마트하고 간편한 금형시험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의 가장 큰 장점은 시뮬레이션 상의 실제 머신 데이터와 모든 머신 데이터는 가상금형시험 프로세스인 CA에서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머신 사용자들은 이 CA를 통해서 초기 공정 조건을 얻은 후에 빠른 금형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단계로 몰덱스 3D에서 실제 머신 데이터인 머신의 사양과 컨트롤러 인터페이스를 동기화합니다. 그리고 2단계는 NC10 컨트롤러와 몰덱스 3D를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3단계는 금형시험 데이터를 머신으로부터 컨트롤러를 통해 공정곡선을 익스포트하여 몰덱스 3D로 임포트합니다. 그리고 4단계는 몰덱스 3D 머신에 대한 머신 디지털 모델을 생성을 하고 이를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NC-10 컨트롤러가 사용이 되어야 하고요. 네, 이 스미토모 디맥 장비에서는 별도의 라이선스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엥겔 장비와의 인테그레이션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심링크와의 상호작용이 요구가 되고요. 먼저 몰덱스 3D에서 새로운 런을 시뮬레이션 한 후에 로컬 클라이언트의 심링크 인터페이스를 통해 엥겔 웹 포털로 몰덱스 3D 프로젝트 데이터를 익스포트합니다. 그럼 심링크에서 새로 모디파이된 데이터를 몰덱스 3D에 임포트하게 되고요. 그리고 몰덱스 3D에서는 런을 다시 시뮬레이션 하게 되고 다시 시뮬레이션 된 데이터를 로컬 클라이언트의 심링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심링크 웹 포털로 익스포트하게 됩니다. 그 이후 심링크 웹 포털에서 엥겔 머신으로 데이터를 익스포트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몰덱스 3D와 장비 간의 상호작용으로 데이터를 모디파이하며 최적화시킬 수 있고요.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머신 리스폰스 라이선스가 별도로 요구가 됩니다. 네, 다음은 디지맷입니다. 디지맷은 디지맷 MS라는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기존의 2023 버전에서 사용된 디지맷 RP가 디지맷 MS로 변경 및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2024 버전에는 FA 인터페이스 기능이 향상되었는데요. 바로 웰드라인 아웃풋 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머테리얼 위자드에서 메카니컬 프로퍼티스 탭에 플라스틱 인포메이션 탭이 새로 생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성치를 입력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때 웰드라인 스트렝스를 개선하기 위해 바이리니어 아이소트로픽 하드닝 모델을 지원을 합니다. 이 항목에는 일드 스트렝스, 탄젠트 모듈러스, 그리고 얼티메이트 스트렝스 데이터를 입력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가 입력이 된 경우 해석이 완료된 상태에서 FA 인터페이스 기능을 통해 웰드라인 스트렝스 팩터 결과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머테리얼 위자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머테리얼 위자드에도 추가된 기능이 있는데요. 머테리얼 위자드 창을 실행하면 MHC 항목이 새로 생성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바로 머테리얼 허브 클라우드를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HC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으며 이 기능을 전부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MHC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대체 소재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몰덱 3D DB에 없는 소재도 찾고자 하는 소재에 알고 있는 물성치를 기입하게 되면 비슷한 소재를 찾아 품질이 괜찮은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MHC 접속이 궁금하시면 메일이나 설문지에 작성해서 알려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챕터인 몰딩 이노베이션입니다. 이 챕터에서는 컴프레션 몰딩과 포밍, 그리고 컴포짓 몰딩, 그리고 IC 패키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컴프레션 몰딩에 특별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압축 성형 공정 중에 쿨링 시스템의 이동을 고려하여 해석의 정확도를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무버블 플레이트와 픽스드 플레이트를 적용시킨 쿨링 시스템을 모델링하여 메쉬 작업을 매칭 작업으로 완료했을 때 금형이 닫히는 것을 고려하여 해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형이 닫힌 후 시뮬레이션에는 익스텐디드 컴프레션 해석이 필요하며 컴프레션 시 냉각 시간은 0.01초 정도로 공정 조건에 대한 수동 조정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모델링을 완료한 후에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되면 쿨링 해석 결과에서 무버블 플레이트가 움직이면서 제품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애니메이션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더욱 현실적인 모사가 가능해진 기능으로 기존에는 컴프레션 존에 대한 냉각 효과를 전혀 고려할 수 없었지만 이번 2024 버전부터는 그 기능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컴프레션 몰딩 공정을 할 때 필수적으로 컴프레션 존에 대한 모델링을 진행하게 되죠. 여기서는 컴프레션 위자드로 생성된 컴프레션 존에 서페이스 메쉬를 픽스 메쉬 기능을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으로 위자드 사용으로 원치 않는 부분이나 형태가 이상한 부분을 수동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컴프레션 거동을 잘 표현하기 위해 메쉬 기능이 향상되었는데요. 기존 버전에서는 자동으로 컴프레션 존을 만들 때 형상이 자동으로 선택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4 버전에서는 자동 선택되는 부분의 능력이 아주 많이 향상이 되었고요. 이로 인해 두께가 얇은 ICM 부품에 대한 해석의 신뢰도가 향상되었습니다. 네, 이번엔 ICM 공정입니다. 프로세스 위자드에서 컴프레션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램 포지션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머신 모드로 설정했을 때만 사용 가능하며 몰덱스 3D는 이렇게 더욱 실제 공정에 맞춰 설정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포밍 공정입니다. 이번 2024 버전에서 포밍 공정 시뮬레이션을 통해 싱크마크에 대한 예측이 개선되었습니다. 포밍 효과로 인한 슈링키지의 감소 효과를 더욱 고려하며 이때 일반적인 인젝션 몰딩 공정 대비 포밍 공정 중 발생하는 싱크마크에 대한 감소 효과 또한 더욱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10총 포밍 수지의 싱크마크 디스플레이스먼트 결과를 몰덱 3D 버전에 따라 테스트한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201 버전이나 202 버전에 비해서 2023 R2 이후의 버전에서는 포밍 공정 시 실제와 같이 싱크마크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RTM 공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튜디오에서도 플리 및 머테리얼 그룹의 설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RTM 공정 설정을 위해서는 라이노에서 RTM 위자드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였는데요. 이번 2024 버전부터는 다양한 머테리얼 그룹을 설정하여 플리를 개별적으로 추가 및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노를 사용하실 수 없는 분들도 RTM 모듈만 가지고 있다면 모델링 및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RTM 해석에 대한 솔버 또한 많이 향상되었는데요. 벤트 해석을 더욱 실제와 같이 모사하기 위해 갇힌 에어의 거동에 더 접근할 수 있는 바운더리 컨디션 기능을 향상시켰습니다. 벤팅 바운더리를 서로 다른 위치에 적용시켰을 때 충전 패턴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 버전 대비 2024 버전에서의 해석 정확도가 더욱 향상되었음을 실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IC 패키징에서 추가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렉트로닉 퍼팅 공정 시뮬레이션이 추가적으로 지원됩니다. 퍼팅 공정을 위해 높은 품질의 인캡슐레이션 모델링을 위한 다양한 도구들이 지원되며 이 공정에서 칩 레벨 시뮬레이션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IC 패키징 중 리졸트 결과의 디스플레이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타임 스텝에서 디스펜서가 해당 위치에 함께 표시되도록 허용을 합니다. 이 기능은 프리퍼런스 설정 창에서 디스펜서를 디스플레이 조정하여 디스펜서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C 패키징 중 새로 추가된 결과가 있는데요. 바로 레진 어펙티드 리전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레진 공급 과정에서 레진이 한번 통과한 영역을 보여주며 레진의 접착제가 남아있는 경우 제품의 외관 불량 및 부품 연결 불량 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 이 결과를 확인 후에 예상치 못한 영역의 결과가 캐치됐을 때 패스 디자인을 변경시키면 됩니다.
네, 그리고 IC 패키징의 오토 하이브리드 메쉬 부분입니다. 외부에서 러너 지오메트리를 가져온 경우 제품의 사이드에 생성된 게이트에 맞닿는 면 기준으로 자동으로 면을 감지하고 맞추게 됩니다. 저희가 기입해 놓은 메쉬 사이즈에 상관없이 게이트 면에 맞춰서 자동으로 헥사 메쉬의 층수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전 2023 버전에서는 이 기능이 되지 않아 수동으로 게이트의 면에 맞춰서 라인을 다 나눠줬어야 됐는데요. 이번 버전부터는 오토 하이브리드 메쉬 또한 많이 향상되어 손이 가는 일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IC 패키징의 와이어 모델링 지원입니다. 와이어 수입 해석을 위해 다양한 와이어 구성 요소들을 빠르게 모델링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는데요. 와이어 위자드를 사용하여 2D로 가져온 와이어들을 3D 레이아웃으로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어의 다이아미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와이어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준 방향으로부터 와이어의 길이가 아래로 얼마나 내려가는지 전부 기입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와이어 형태의 경우 사용자 지정 와이어 템플릿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템플릿으로 와이어를 쉽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What's New in Moldex 3D 2024 온라인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바쁘신데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웨비나에 대한 설문조사가 준비되어 있으며 링크는 채팅창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설문조사로 제출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간단한 커피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질문사항이나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저희 웨비나 종료 후에 설문지에 코멘트 남겨주시면 메일로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